안녕하세요. 베트남의 정보와 맛집, 소개 문화, 초급 베트남어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베트남 짱돌 미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다낭에 오시면 이 많은 한국 사람들이 바나이를 가시는데요. 혹시 시간과 여유가 없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다면, 또 가성비를 따시는 분이 계시다면 바나힐보다 다낭 선월드를 가라고 추천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나힐을 가봤는데요. 그 강원도의 뿌띠 프랑스라고 혹시 아시나요? 거기 가보면은 프랑스에 이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물들과 또 여러분들 외도에 가보면은 그 외도의 어떤 신비한 나무와 또 열매, 조각상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산속에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산까지 올라가는 이제 케이블카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그런 체험은 있겠는데요. 그 외에는 산에 올라가서 좀 춥고, 이게 비싼 돈 주고 간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이제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있잖아요, 거기 레스토랑은 가격이 또 무지 비싸요, 엄청.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음식을 싸가라고 하는데 입장료를 내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음식 주섬주섬 먹기도 참 그렇습니다. 애매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거기 들어가면은 거기 레스토랑을 이용하기 싫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은 곳이 이 바나힐이 되겠습니다. 아시나요? 또 왔다 갔다 왕복 2시간이 걸리고요. 입장료랑 차비 5만원 1인당, 그리고 둘 기준 10만원 정도가 들고요. 거기서 음식을 먹고 하면은 15만원이 듭니다. 4인 기준은 30만원이 드는데 한 반나절 정도밖에 못 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들이 좀 걷다가 보면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또 칭얼대고 또 춥다고 칭얼대고, 그러다 보면은 비싼 밥만 먹고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제 돈과 또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고 한다면 바나힐 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월드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여유가 없다, 또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바나힐보다는 선월드를 가보시라고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이 선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선월드는 놀이공원입니다. 베트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에버랜드 같은 데 가보면 많이 식상하잖아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아요. 어떤 기분인지 다 알아요. 롯데월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선월드는 좀 베트남에서 만들었으니까 좀 신비해요. 그래갖고 놀이기구라든지 느낌이 좀 틀려요. 그래서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이 선월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0개 나라의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곳은 베트남,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캄보디아, 싱가포르, 태국, 네팔,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10개 나라의 어떤 건축물로 만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탈 만한 것도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가족끼리 함께 가도 굉장히 좋고요. 또 밤이 되면은 조명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연인들이 가서 또 로맨틱한 분위기를 느끼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더군다나 놀이기구를 타신다면 기다리는 걱정은 거의 필요 없이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장료가 문제인데, 입장료가 얼마냐면요, 옛날에는 좀 비쌌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성인 기준 15만 동 7,500원 되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 기준 10만 동 5,000원이면 들어가서 시컷 놀 수가 있습니다. 혹시 가신다고 한다면요, 롯데마트에서 기념품 많이 사시는데 이 선월드랑 롯데마트는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월드 가서 좀 놀다가 또 끝나고 나서 롯데마트 가서 좀 살만한 거 사셨다가 또 귀가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분위기인지 영상을 한번 꾸며봤는데요,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큐! 들어가시면 입구부터 이쁜 조명들과 조명들로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이쁜 분수와 기려운
캐릭터가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아마 전기세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진짜 입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입장권 파는 곳이 나옵니다. 여기서 입장료를 구입하시고요.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입장하자마자 호이안처럼 이쁜 조명들로 저희를 맞이해 주는데요. 이쁜 조명 장식을 감상하시다가 조금 걸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신기한 건물이 보이는데요.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이 건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계탑인데요. 10개국의 건축 문화를 반영한 건물입니다. 자, 좀 걸어가다 보면 첫 번째 놀이기구가 나오는데요. 늘 봐왔던 거라 방심하고 탔는데 우리나라보다 강도가 1.5배나 2배는 더 센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이 놀이기구는 특이하게 슈퍼맨처럼 엎드려서 타는 건데 타다 보면 회전 각도가 달라져서 훨씬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놀이기구를 몇 개 타고 보면 살아있는 용 조각이 보이는데 용하면 중국 문화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곳은 일본 지역입니다. 모든 건물들이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본식 옛날 건물을 보실 수가 있는데 모모커피, 닌자 플레이어, 카부키, 모찌 레스토랑 등이 있습니다. 곳곳에 이쁜 조명과 또 조경, 색다른 건축물이 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문제는 이것 360도가 돌아서 에버랜드 허리케인 같은 곳인데요.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조금 길을 걷다 보면 물다리가 나오는데 젖지 않으며 통과하는 기분이 신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제일드롭은 롯데월드에 비해 좀 작은 듯 하지만 베트남에서는 가장 높은 거라네요. 기다리는 시간이 없어서 재밌게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정걸 체험 같은 건데요. 안전띠를 걸고 걸어가는 건데 재밌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기는 작은 앙코르와트 같은 곳입니다. 날씨도 구름이 많이 껴서 오싹한 기분까지 들기도 했는데요.
신비한 건축물을 또 베트남에서 오니까 또 신기했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도 정말 무서웠는데요. 한국과는 또 다른 느낌의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안을 한 바퀴 도는 모노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 모노레일을 타실 수가 있는데요. 타셔서 이 주위를 한 바퀴 보시는 거. 저는 왜 이 기차가 설국 열차가 생각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멈춘 곳이 있었는데요. 호수였어요. 썬휠의 조명이 그대로 호수에 비춰져서 아주 이쁜 모양을 감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난감 기념품 가게입니다. 시간이 맞으면 몇 가지 공연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자춤이에요. 원래 사자춤은 중국 거인 줄만 알았는데 베트남에도 있는 애요. 마지막으로 썬휠 타기입니다. 이래봬도 이곳 썬휠이 세계에서 11호 10번째로 크다고 하네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시다 보면 이 다낭을 시내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이곳에 오셔서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드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7,500원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건강하시고 이상 베트남 짠돌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